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9월 증시가 시작됐는데요. 네. 시작하자마자 제가 좀 슬픈 기사를 하나 봤어요. 어떤 거요? 뉴욕 증시 얘기인데 1937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뉴욕 3대 지수가요. 9월 달에 다 안 좋았다라는 제목의 내용이었어요. 37년부터요? 네, 그러니까 S&P랑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한 1% 정도 9월에 항상 좀 약세를 기록했고 네. 나스닥도 0.5%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8월에 조정을 받는 장이었으면 9월에는 이거보다 낙폭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9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찬물을 그냥. 그러네요. 예. 그런 소식을 전하셨는데 일단 사실 저는 올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네. 올해 우리가 한 해 흐름을 대략 겪으면서 과거의 공식이 깨졌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거의 다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깨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9월 시작부터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좋을 거라는 게 전망이 안 맞고 다 나쁘게 찬물을 끼얹어서 제가 또 찬물을 끼얹었나요? 좋을 겁니다. 네. 9월에 그래도 좀 좋은 요소들이 있겠죠. 전체적인 시장이 혹시나 조금 처짐을 계속 이어간다 하더라도요. 예. 그래도 그 안에서 저희 시간에 나왔던 진격의 진경 포트 전체 수익률 220%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대단합니다. 또 네. 좋은 거 찾아내면 분명히 있으니까요. 저희 시간 거기에 좀 주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믿어주시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키워드 통해서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맞았는데요. 저한테는 가장 눈에 띄는 건 추석 휴장. 그렇죠. 저번에 광복절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추석 휴장이 있고 또 어떤 거 눈에 띄세요? 뭐 고민되면 둘 다 사도 궁금하기도 한데 네. 일단 저 노래 가사 같은 저 지금 이 순간 예. 뭘까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시장 얘기 잠깐 해볼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한번 오르고 나서 오늘 장에서 좀 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떨어지나 보다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폭을 줄이더니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네. 이 부분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항상 최근에 보면 우리 시간대 지금 이 순간 이 2시 구간대 보면 방향성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낙폭을 키우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때문에 지금 양시장이 상승 전환했다고 해서 이것을 뭐 계속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 계속 이어가나 그냥 마음 놓고 있기는 좀 불안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두 시구간대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수급 상황들을 보시더라도 좀 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에서 사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별로고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946억 원은 팔고 있고 기관만이 현재 연기금을 중심으로 800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수급 주체도 막 적극적으로 막 나서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요 며칠째 계속 좀 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225억 원 외국인의 순매수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오히려 외국인이 팔 때 좀 매도 물량을 크게 키우는 모습도 나타났었거든요. 끝까지 긴장한 채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겠다 싶어서 지금 이 순간, 이 구간 때 한번 강조를 해봤습니다. 사실 뭐 장 후반에 탄력 좀 많이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됐던 건 사실이니까요. 저희 시간대 흐름이 일단 빨간불 켜고 있더라도 마감은 하락이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많았죠. 네, 그런 변곡을 여러분 잘 체크하시면 수급도 점검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뭐 볼까요? 제가 골라볼게요. 네. 이번에는 좀 좋은 쪽으로 워낙 제가 우울하게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아서 나이스 타이밍의 방긋이라고 했는데 어떤 타이밍일까? 어떤 종목군에 네. 여러 가지 기대 요소들이 뭉쳤길래 좀 살펴봤습니다. 갑자기 주말 사이에? 네, 이 교육주인데요. 예. 오늘 뭐 급등하는 종목들 살펴보면 거의 다 메가스터디, 메가 MD, 비상교육, 첨단 러닝. 막 상한가가. 네, 이런 교육주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재검토하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관련한 기대감도 등장을 했는데 때마침 수능 다가오고 또 하반기 배당이 매력적인 교육주에겐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긍정의 이슈들이 나이스 타이밍
타이밍으로 겹친 건데요. 다만 이 정책적인 이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이 상승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배당이나 뭐 수능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좀 나는 연말까지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번 단기적 이슈로는 좀 단기 모멘텀은 되겠으나 당일 매매 정도로만 해봐야 된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많이 나오니까요.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죠. 일단 오늘 장에서는 이들 종목군 굉장히 뜨겁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육주 분위기만 보면 다시 수능으로 다 돌아가는 약간 그렇게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주가 변동성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되면 둘 다 사. 뭘까요? 사요? 저희? 박민영 앵커는 이 백도 갖고 싶고 저 백도 갖고 싶은데 누가 이 말 해주면 어떻겠어요? 좋죠. 좋죠.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오늘 외국인들이 통 크게 둘 다 사고 있는 게 똑같은 업종군이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인데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1, 2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종목 모두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죠. 신사업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군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제 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수익을 거둬들이느냐일 것 같습니다. 우선 주가 탄력성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네이버가 더 우세하긴 하죠. 그리고 오늘 장에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리포트들이 나온 만큼 네이버에 대한 탄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카카오는 전고점까지 올라갔고 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 탄력성도 더 키울 수 있을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들은 둘 다 살 수 없지만 외국인은 둘 다 삽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네이버 3% 올라가고 카카오도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네요. 김영로 앵커는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만약에 내 포트에 담는다면 뭐가 더 좋으세요? 카카오? 카카오. 우선 왜냐면 3분기 실적이 몇 개 안 되는 종목 가운데서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종목이 카카오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김영로 앵커가 카카오를 고르는 순간 왠지 네이버 쪽이 더 잘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둘 다 사죠 뭐. 네. 외국인이라면 가능하겠죠. 요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다 긍정적으로 키워드를 꼽았더라고요. 이쯤 되면 무적은 어떤 무적? 거의 무적과도 같이 시장이 빠질 때도 올라주고 시장이 오를 때도 또 강하게 올라주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5G. 박민영 앵커가 개인적으로 5G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모멘텀을 보고 있나 봐요. 자꾸 이쪽 종목에 눈길이 많이 가는데요. 주가 상승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5G 관련한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데 KMW도 또다시 외국인의 사랑 듬뿍 받으면서 오늘장 강하게 올라가고요. 오늘은 RFHRC가 급등입니다. 14% 상승. 14%도 상승폭을 조금 줄인 거긴 합니다만 오늘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질화관련 트랜지스터 해외 수출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OE솔루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에서도 이제 5G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이슈가 전달되면서 그에 따른 모멘텀 그리고 착실히 실적이 나와줬다라는 나름의 안정감 함께 안고 올라가는 게 5G 종목이지 않나. 이 정도 상승이면 정말 무적 같다. 요즘 그렇게 느껴집니다. 5G에 대해서는 진짜 주가 상승 속도도 하고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실체가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약세장에서도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군들 또 어떻게 봐야 되고 방금 나왔었던 키워드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갈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9월 시작됐으니까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9월 증시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떻게 보면 독보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단으로서는 한 2000, 코스피 기준으로 2000선 정도 보고 있고 밑 하단은 한 1890선 정도에서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대해서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소강 상태가 보임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반등을 했고 만약에 무역 협상이 또 결렬이 된다고 하면 또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서는 박스권 매매가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선물에서 2조 이상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해치성으로
유효한 선물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양매수와 더불어 선물을 매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무역 협상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상단까지 올라간다면 2,000에서 2,050선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도 역시 이제 기술적 분석상 이제 월봉 기준으로 120일 선을 이제 지지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600선을 붕괴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박스권 매매가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지수단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권옥섭 대리님의 의견 9월장 저희 좀 기대 실어 보겠고요. 교육주 어떤가요? 교육주 모처럼 만에 이렇게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 특징주로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좀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할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에 대한 개선 가능성 언급에 따라서 오늘 이제 교육주들이 급하게 반등에 나서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메가 MD를 비롯해서 메가 스터디 등 교육주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부의 교육 어떻게 보면 좀 개혁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거기에 관해서 오늘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가MD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입시 제도 학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학 전문 대학원 그리고 이제 대학원과 동시에 이제 자격증 관련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공인중개사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사학이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메가MD를 좀 최선호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 입시 제도가 어느 정도 폐지 단계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 교육에 대한 업황을 보자면 그런 부분에서 메가MD가 충분히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는 할 만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내일 아마 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줬을 때 그때 아마 비중을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G 관련주도 질문 드려볼게요. 아직도 많은 이들이 5G 상승은 더 남아있다. 상승 여력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권 대리님도 동의하시나요? 그럼 동의하신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현재 이제 5G 관련 부분에서는 포워드 기준으로 한 1년 정도의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5G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유럽과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도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투자가 될 예정이라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KMW와 오이솔루션이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도주 중심의 투자가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장비주 말고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도 IoT나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이제 S넷과 그리고 윈스 정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5G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멘텀도 각기 좀 다르게 얘기하고 그만큼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 5G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